원피스 1076화는 표지 연재가 쉬어가며 주간 점프 연재의 컬러 표지가 발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미래의 옷을 입은 루피 초파가 있으며 요즘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베가펑크의 본체 스텔라 역시 함께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스텔라가 표지에 등장한 것을 보면 스텔라가 배신자일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선역으로 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피와 함께 초파가 그려진 것을 보면 요즘 따라 비중이 적었던 초파가 활약할 가능성도 생겼기에 초파의 팬들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지에는 밀지모자 일당 전원의 사진이 그려져 있으며 로빈, 프랑키, 징베, 쌍디는 특수한 오렌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세라핌에게 명령을 내려 에그헤드 섬에 있는 모두를 괴멸시키려 하였고 세라핌들은 밀지모자 일당과 베가펑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조로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였고 루피와 조로에게 패배하며 붙잡힌 루치와 카쿠 역시 이 사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루치와 카쿠는 허무하게 제거되고 싶진 않았기에 루피와 조로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고 조로는 우리가 니놈의 수갑을 풀어주고 함께 싸우더라도 너희들이 다시 고분고분 잡혀줄 것 같진 않은데 라고 말하며 눈앞에 나타난 세라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전까지 적이었던 루치와 카쿠를 풀어주는 건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카쿠는 능청스럽게 그렇지 않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 우리는 확실하게 다시 붙잡혀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얼토당토않는 소리였기에 조로는 당연히 이 말을 무시하려 했으나 루피는 해맑게 웃으며 좋아 나는 찬성 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루피에게 보나마나 거짓말이지 않냐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와 조로가 루치, 카쿠 구속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에그헤드 섬의 모두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세라핌, 미호크와 쿠마가 다가왔고 세라핌, 미호크는 루피, 조로, 카쿠, 루치를 향하여 강력한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놀라며 저건 분명히 싹둑싹둑 열매의 힘 이라고 말하며 날카롭게 변한 세라핌, 미호크의 하체를 보며 과거 자신과 겨루었던 악마의 열매 능력자인 다즈 보네즈를 떠올립니다. 그렇게 세라핌, 미호크는 싹둑싹둑 열매의 능력을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비능력자이며 세라핌, 미호크의 능력은 다즈 보네즈의 능력이기에 조금은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크는 특수한 능력도 사용할 수 있기에 손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난 이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기술도 사용하며 세라핌들은 본체보다 실질적인 무력은 부족할지라도 기술의 다양성 부분에선 우위에 있음이 묘사되었습니다. 세라핌, 미호크가 맹공을 퍼붓자 카쿠는 조심해 롤로노아 네가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질질 끌려는 거냐 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풀어줄지 말지를 빨리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CP0 너희의 임무를 물어봐도 되겠나 라고 물었고 루치는 7인의 베가펑크를 제거하는 거다 라고 너무나도 솔직하게 말했고 카쿠는 놀라며 야 그 베가펑크가 네 눈앞에 서 있잖아 라고 말하며 때로는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거기에 더해 스투시가 너희를 배신한 것에 대하여 넌 절대 용서를 하지 않을 테지 라고 말하며 스투시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루치는 그래 절대 용서 못한다 라고 말하며 또다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고 카쿠는 이 상황을 벗어날 생각은 있는 거냐 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마치 루피와 조로를 떠올리기에 CP0의 1인자와 2인자, 밀짚모자 일당의 1인자와 2인자는 어딘가 닮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프론티어돔에 나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조로는 다급해하며 저건 나미의 비명이다. 4명 다 알아서들 날뛰고 있군. 지켜야 하는 건 베가펑크 7인에 몇 명이 더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며 세라핌들의 습격에 의하여 밀짚모자 일당의 약체들과 베가펑크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샤카에게 루치와 카쿠의 수갑의 열쇠를 요구하였고 샤카는 루피의 판단을 존중해주며 자네들의 판단에 맡기겠네 부디 스텔라를 지켜주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수갑 열쇠를 받은 이후 루치에게 저 4명의 적들을 모두 날려버린 뒤 나한테 못 이긴다고 해서 내 동료와 베가펑크들에게 화풀이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며 루치에게 자신을 이긴 이유가 아니라면 자신의 동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로는 멍청아 그런 도발에 이놈들이 라고 말끝을 흐리며 제 아무리 루치라 할지라도 굳이 루피의 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조로의 예상과는 달리 루피의 도발에 걸려들었고 루치는 바라던 바다 다른 놈들보다도 내가 먼저 죽이고 싶은 건 니놈이니까 말이다. 니놈의 동료를 죽이는 건 그 이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치의 성격상 이 말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으며 루피 역시 우선은 이들을 풀어주고 훗날을 생각하기로 결정했기에 곧바로 루치와 카쿠를 풀어주었고 임시 동맹이 체결됩니다. 루피가 루치와 카쿠를 풀어준 이후 세라핌 쿠마가 곧바로 우르스스 쇼크를 사용하여 루피, 조로, 루치, 카쿠를 노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기어 포스를 사용하여 고무고무 콩건을 사용하여 세라핌 쿠마를 공격하며 미안 보니 라고 외쳤고 루치는 유광건을 사용하여 세라핌 쿠마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루치의 협공을 맞은 세라핌 쿠마는 단 일격에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크가 공격을 취하려던 찰나에 조로는 연옥 도깨비 참수를 사용하였고 카쿠는 람각 백뇌를 사용하여 세라핌 미호크를 공격하였고 세라핌 미호크 역시 단 한 방만에 개박살 나버립니다. 그렇게 세라핌이 강하긴 하지만 조로와 카쿠의 협공도 버티질 못하는 것을 보면 냉정하게 본다면 상황 최고 간부 수준에도 못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굳이 기어 5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상황급 강자라면 전력을 드러내지 않고도 세라핌을 원컵 내버릴 정도의 무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정부 첩보기관 사이퍼폴에 소속된 CP5, CP7, CP8은 에그헤드 섬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고 이들은 2달 전에 에그헤드 수사를 위하여 에그헤드 섬에 왔으나 해수 무기들로부터 공격당한 이후 에그헤드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닥터 베가펑크의 본체인 스텔라 역시 이들과 함께 감옥에 수감된 모습으로 근황을 드러냈고 사이퍼폴 요원은 우리의 실종을 조사하러 온 CP들도 이 꼴이야. 미안한 소리지만 당신이 주모자인 줄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미안하네. 나도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 이 에그헤드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들조차 에그헤드 섬에서 누군가가 계략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섬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사이퍼폴 요원들을 고의로 잡아들여 베가펑크에게 누명을 씌울 만한 능력이 있으며 오랫동안 계획을 실현 중이라는 것이 드러났기에 최소 밀짚모자 일당은 배신자가 아닌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난처하군. 포네그리프 연구라니 정부에게 발각될 리가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베가펑크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였기에 100척이 넘는 군함과 키자루를 대동한 역대급 버스터콜을 발동시켜 에그헤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샹크스는 신세계 어느 섬 작은 항구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으로 오랜만에 등장하였고 그곳에서 어떤 소년이 샹크스에게 자신을 빨간머리 해적단에 태워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과의 동행을 거부하였고 이 장면은 마치 루피와 샹크스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평화롭게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록스타가 나타나 두목, 저 개자식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놈들이 날뛰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술을 제법 들이킨 이후 타이밍이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마침 우리도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제법 오래 떠들었군. 둘 다 죽은 줄 알았잖아. 내 오랜 친구 둘을 여기서 보니 내가 어쩔 수 있나 라고 말하며 일어섭니다. 참고로 샹크스가 말한 오랜 친구는 과거 루피가 구해주었던 거인 도기와 브로기입니다. 벤베크맨은 자신들을 노리는 적이 키드 해적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적들은 우리에게 화가 잔뜩 난 모양이야 라고 말했고 럭키루는 웃으며 크하하하 베크 니가 할 소리냐. 그놈들이 누구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키드가 빨간머리 해적단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벤베크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킬러와 키드의 대화에서 과거 자신들과 빨간머리 해적단과의 대결을 떠올리며 그때 당시 우리는 빨간머리는 보지도 못했어 라고 말하였기에 키드의 팔을 자른 인물이 샹크스가 아님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게 정황상 키드의 팔을 자른 것이 벤베크맨이라고 볼 수 있으며 키드는 과거 샹크스에게 도전했다가 벤베크맨에게 입구컷을 당하며 팔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가 팔을 잃은 시점은 2년 전인데 2년 전 당시 키드의 무력은 토비로코 정도의 수준이며 벤베크맨은 사왕 최고 간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강자이기에 어떻게 보면 키드가 벤베크맨에게 패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키드가 로우와 힘을 합쳐 사왕 빅맘을 잡아낼 만큼 성장하였으며 사왕 최고 간부를 상회하는 강자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기에 만약 누군가의 개입 없이 벤베크맨과 키드의 순수한 1대1 대결이 성사된다면 이 대결에서 키드가 리벤지를 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샹크스는 키드 해적단이 나타난 이후 곧바로 출항이라고 말하며 전쟁을 선포했고 샹크스를 동경하던 꼬마는
샹크스 전쟁에 따라가봐도 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걱정 마라, 이곳을 전쟁터로 만들진 않을 테니까 라고 말한 뒤 도기 브록이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여기서 큰 피해를 내고 싶진 않아 라고 말하며 키드 해적단을 초살내버리기 위하여 거인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오랜 친구였던 거인들은 곧바로 이를 수락하였고 빨간머리 해적단과 거인족의 동맹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록스타에게 이봐,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줘. 지금 당장 나랑 싸우겠나? 로드 포네그리프를 두고 떠나겠나? 현명하게 선택해라. 라는 전원을 키드에게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컷은 키드로 전환이 되었고 키드는 엘바포에 도달한 이후 빨간머리 해적단의 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킬러는 과거의 항쟁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팔만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샹크스와 싸우는 건 무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웃으며 하하하, 하지만 그건 내가 졌을 때의 이야기잖아, 안 그렇냐? 라고 말하며 사왕 샹크스를 상대로도 겁먹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며 결국 키드는 샹크스에게 로드 포네그리프를 주고 떠나는 것이 아닌 샹크스와 대결을 펼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키드와 샹크스의 전력 차이가 워낙 심하다 보니 이 대결에서 키드가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선장끼리의 대결에서 샹크스가 키드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선원끼리의 대결 역시 빨간머리 해적단이 키드 해적단보다 질과 양 모든 부분에서 압도합니다. 또한 거인족이 샹크스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키드가 이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외부의 개입이나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